이성을 대할 때 자신감이 없는 분의 상담이 왔네요. 안녕하십니까? 화술상담 진행을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사연을 먼저 읽어볼게요. 저는 28살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직까지 연애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껴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유튜브를 통해서 쭉 보고 있대요. 저는 주변에 여자가 많이 없는 모쏠 케이스인데 저의 고민은 여자를 대할 때 정말 근본이 되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여자는 제가 여자로 감정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사람들을 뜻한데요. 그 여자의 나이가 많든 적든 제 스타일이 아니고 이성으로서 감정이 안 생기는 사람한테는 내면의 자신감이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소장님께 배운 화술이 척척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화술 이전에 기본 마인드는 어느 정도 잡힌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 사람의 성격이든 외모든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도저히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상황을 그려보며 상황별로 말하는 연습도 해보고 침착하게 얘기하는 연습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만나면 그냥 다분히 일상적인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긴장돼서 그런지 말할 때부터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 톤도 올라가고 심지어는 말하면서 중간에 말문이 막히거나 꼬일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편안함과 여유가 없다고 해야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예전에 여자랑 소개팅과 비슷한 방식으로 1대1로 카페에 가서 만나고 데이트한 적은 있었는데 이때는 생각보다 대화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1대1로 만나준다는 것을 저 사람도 내가 싫지는 않구나, 나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은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제 마음속에 인식되어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대1로의 만남이 소개팅이 아니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친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저는 1대1 만남을 하기도 전에 기본적인 대화에서 다 예선 탈락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저의 대화나 비언어적인 모습에서 이성적인 어필이 안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 원인이 제일 처음에 언급한 듯이 제 내면에 있는 자신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 지고 간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살면서 모쏠이지만 마음을 표현한 적은 많았는데 거절의 기억밖에 없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버스에서 자주 보이는 여학생이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편하게 인사 건네고 대화하면서 친해져야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내가 인사했는데 시큰둥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거의 이미 부정적인 상황을 다 상상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내면의 자신감과 화술로 무장이 된 상태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라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내면의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제 자신을 갉아먹는 부정적 영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 좋은 걸 예측한다고 해서, 미리 안 좋은 걸 예측하면 원래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예방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자신감은 깎아먹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어제에도 마음에 있던 여자를 우연히 정류장에서 봤고 같은 버스도 타고 같은 곳에서 내렸지만 결국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뒤만 졸졸 쫓아다니다가 말도 못 걸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제만큼 확실한 기회는 없을지도 모르는데 후회만 됩니다. 물론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여자를 대할 때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글로 읽는 것과 제 마인드를 바꾸는 것과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자신감이 없을까를 이 글을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좋아했던 이성과 계속된 실패 트라우마와 또래들보다 늦은 나이까지 취업을 못하고 학생인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문제점은 계속 아무 여자한테라도 말 걸어보면서 극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취업을 해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극복이 되는 건지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내면의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너무 어렵네요 라고 상담을 보내주셨네요. 정말 길고 성의가 충분한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읽기 숨이 찰 정도로 자세하게 보내주셨어요.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1대1 소개팅을 했을 때 괜찮았다. 그때 괜찮았던 이유를 스스로 평가를 했는데 1대1로 만나준다는 것을 저 사람도 내가 싫지는 않구나, 나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인식돼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 이유가 상대가 나한테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대1로 만난다가 아니라 만나줬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상대의 무언가를 희생시켰다라는 인식이 약간은 보여요. 물론 이런 단어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소개팅을 많이 해보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가장 결론적인 조언부터 먼저 드리자면 소개팅을 좀 더 많이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2가지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아무 여자한테나 말 걸어보면서 극복이 되는 건지, 이게 하나 질문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자리가 잡으면 극복이 되는 건지 두 번째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 방법이 아예 아닌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쪽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자리가 잡으면 극복이 되는 건지 이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개선은 될 거예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소개팅 자리가 더 많이 들어올 테니까. 제가 왜 아무한테나 말을 걸어보는 것과 소개팅을 구분해서 아무한테나 말을 걸어보는 것보다는 소개팅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도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그냥 이성한테 말 걸어서 친해져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누군가는 잘을 하겠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의 능력이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친해지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분들은 일단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외모적으로 좋아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로 눈에 띄는 외모라면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일단 많은 경험이 있지 않고 외모적으로 특별함이 없는 한 그 여성이 보기에 본인은 굉장히 흔한 사람으로 본인의 다른 매력을 어필할 기회를 못 잡습니다. 근데 단 소개팅에서 이 얘기가 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어쨌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방향을 바꿔서 잡아야 되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내가 떨리는 이성, 그게 외모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물론 외모 중요하죠. 저도 외모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전부는 아니에요. 외모가 이쁘다고 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성을 더 많이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느끼는 건데, 실은 아무리 이뻐도 도저히 사귈 수 없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나랑은 안 맞아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겪을 거고, 특히나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의 대시를 받았을 거고 이성관계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기 외모만 가지고 오는 흔한 사람들을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식의 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패는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게 그런 헌팅을 잘한다, 그런 쪽의 능력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이 원하는 거는, 지금 문제점이 자신감이 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외모적으로 훌륭해서 보통의 헌팅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신감을 점점 더 깎아먹으면 깎아먹었지 높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자신감을 어필할 기회도 없고 상대에게 조급하게 그리고 뭔가를 짧은 시간 안에 하려면 물론 자신감 있는 척을 해야겠지만 결과는 자신감을 오히려 깎아먹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런 굉장히 순간적인 상대에게 어필하는 그런 반복이 과연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될까?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떨림도 줄어들고 하겠지만, 지금 그런 헌팅에서의 떨림을 줄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급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인간관계의 사람들한테 차라리 뭐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팅을 해달라, 네가 보기에 나랑 맞는 사람 있을 것 같으면 소개팅을 해달라 라고 말을 해서 차라리 그런 소개팅을 많이 해서 좀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은 있죠. 지금 나이가 취업을 앞둔 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약간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나올 사람도 좀 마음이 무거울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이제 가서 방해를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좀 취업을 해서 좀 안정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바람까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만남이 약간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런 면에서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렇게 자신감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에게 말을 걸고 다니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아니라고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뒤만 졸졸 쫓아다니다가 말도 못 걸었던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험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뭐 골목길까지 쫓아가서 그런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험을 하기에 좀 이제 성숙한 나이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는 그 사람 외모만 보고 쫓아가는 일은 좀 줄여야겠죠.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경우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보다 좀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는 당연히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쁜 사람,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뭐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분명히 가치를 매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외모나 얼굴이 아니라 돈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것은 첫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고 결격 사유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첫눈에 반하는 것이 점점 더 쉽진 않아지죠. 그래서 만약 이 상태에서 쫓아가서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성공적이었을까? 라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성공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 이외에 다른 더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저 사람도 내가 싫지는 않구나라는, 지금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리거든요. 왜냐면 1대1로 만나주는 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내가 싫지는 않구나가 아니라 그냥 싫고 좋음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구나,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자꾸 바라고 후회하는 거는 내가 일방적인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상대에게 말을 하고 상대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상대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알아서 그거에 맞는 말을 하고,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전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찾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신감을 찾으려면 상대를 즐겁게 하는, 혹은 즐겁게 하지 못하더라도 뭐 교감을 할 수 있는, 난 저 사람과 교감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그 전 단계에서 머물러서 조급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쁜 사람, 근데 이거는 심리적인 실험에서도 드러난 건데 미인이나 미녀 앞에서는 사람의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미 너무 많은 거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미 나는 이 사람이랑 사귀어야 되는 사람, 저 사람이랑 너무너무 사귀고 싶은 사람, 좀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좀 알아보자. 좀 알아보자. 길에서 만난 첫사람한테 말을 걸 때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 말을 걸었을 때는 보통 까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큰 의미를 부여하면 자신감을 잃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말을 걸 거면. 그리고 더 좋은 건 굳이 그런 관계보다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들, 꼭 소개팅이 아니어도 뭐 친한 친구라던가 뭐 좀 덜 친한 친구여도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일단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인간관계를 폭넓게 가져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약간 밀어두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말하기는 꼭 이성한테 말을 거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은 취업에 어울리는 말을 먼저 훈련을 하고, 어차피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취업 되기까지. 그거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했나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마음속에 편안함과 여유가 없다라고 하고 자신감이 그때 생겼던 이유는 실은 그 상대의 배려였다고 저는 봐요. 그 상대가 본인을 배려해줬기 때문에 본인에게 자신감이나 편안함이 생길 수 있었다. 역으로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편안함이나 배려를 해줄 수 있다면 상대가 그런 자신감이 생기겠죠. 상대에게 자신감을 생기게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관계가 발전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들, 나를 두근두근되게 만들고 떨리게 만드는 그런 이성들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각도로도 좀 두려움이 있으세요. 저 사람한테 인사했는데 시큰둥하면 어떡하지?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어장관리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 좀 시큰둥하게 그냥 그래요, 오셨어요? 이 정도로 말을 하면 뭐야, 나 지금 까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어장관리를 하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의 특징은 친절합니다. 뭐 이쁘고 막 그런 외모가 훌륭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조건이 저는 이제 친절함. 물론 친절하지 않고 외모가 너무너무 뛰어나서 가능한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친절함과 다정함을 무기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없는 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무언가를 줄 것처럼, 그러니까 준다는 것은 이제 뭔가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게 아니라 이런 마음적인 것을. 근데 실은 그것은 어장관리를 당한다는 건 내가 평소에
받지 못한 걸 그 사람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아 이거는 어장이야 라고 하면서 또 거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관계를 경계해야 돼요. 내가 상대의 마음을 진짜 열고 대화를 나누는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외로움이 쌓이고 이런 데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어장관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친절한 사람들에게 호구를 잡히는 거죠. 그냥 친절한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냥 친절한 사람들은 악질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친절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무언가를 나한테 다른 걸 원하면서 친절함으로 뭔가를 사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음 단계, 아까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 다음 단계는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는, 이제 그 단계를 해야 좀 교감을 하는 재미도 있고, 그럴 때 정말로 자존감이 높아져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었구나, 내가 누군가의 시간을 보람되게 보내주었구나. 뭐 그게 뭐 교훈을 얻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뭐 즐겁고 아니면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보람된 시간이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 만난, 뭐 길에서 만난, 아니면 그냥 단지 이쁘게만 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왜냐면 이미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기회가 열려 있어요. 굳이 본인에게서 얻지 않아도 되겠죠. 거기서 이제 그런 수많은 경쟁을 뚫고 특별함을 어필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어필을 할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좀 너무 도박을 하는 거죠. 굉장히 희박한 확률의 도박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뭐 복권을, 내 가진 전 재산을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은행에 넣는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는 뭐 땅을 살 수도 있고, 그건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시도하시는 방법이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너무 희박한 확률, 그리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상담은 어떻게 보면 좀 화술이라기보다는 심리나 연애 쪽에 가까운 내용을 해드린 것 같네요. 근데 화술강좌를 들으시는 분이 상담을 보내신 거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화술의 방향성이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상담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개그블랙 @naver.com, gagblhk @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상담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